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신라 통일신라 시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그렇죠. 남쪽에는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라고 하고, 북쪽에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자청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에서 남북국 시대로 지칭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발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고구려가 가장 큰 영토를 구축했던 우리 역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발해는 더 큽니다. 발해가 더 컸습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는 좀 약간 서쪽에 더 영토가 있었고요. 발해는 이제 동북쪽으로 많이 또 치우쳤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쓱 살펴보면요. 신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도 개념이죠. 옛날엔 주라고 했는데 9개의 주를 설치하면서 통치 시스템을 완비했었고요. 이 발해도 보시면 막 부를 설치하죠. 다 중앙 집권국가 이런 통치 시스템을 다 완비했던 훌륭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신라는요. 이제부터는 좀 구분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어떻게 썼죠? 그렇죠. 2, 3, 4, 4, 5, 6 세 개 한 다음에 7세기 빵 통일하는 게 신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요. 신라 중대랑 신라 하대로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눴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왕권이 셌었다. 그리고 왕권이 셌기 때문에 왕 밑에 있는 귀족들, 다른 기득권층의 권력은 굉장히 약했던 시대가 바로 중대였다. 통일한 직후였으니까 얼마나 왕 힘이 셉니까? 그렇게 좀 이어져 왔던 거죠. 이렇게 100년 정도. 그 나머지 뭐 한 150년, 200년은요 다 신라 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대죠. 왕이 굉장히 약하고 귀족의 힘이 셌던 시대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신라 하대가 살기 훨씬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라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후 삼국시대라고 지칭하는 거죠. 태조 왕건, 그리고 궁예, 견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나오는 게 바로 후 삼국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 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래 그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그래 사실상 신라 우리가 중대를 들어가면요, 앞에 왕들은 그냥 삼국통일기에 나오기 때문에 신문왕을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신문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신라 중대를 딱 만드는 왕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김음돈 몰반 사건. 김음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신문왕의 장인이 어떻게 왕의 장인이 모반을 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 논란이 많죠. 실제로 김음돌이 나는 일으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다만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척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음돌 모반 사건은요, 왕을 위협했던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했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주 오석경 시스템을 완비하고요. 지방제도로 완비한 겁니다. 지방제도. 지금에도 우리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광역시들 있잖아요. 이걸 완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신문왕이. 그래서 신라 중대 왕인 겁니다. 왕권 짱이죠. 그리고 국학 설치했습니다. 우리 고구려 때는 태학을 설치했었잖아요. 언제? 소수리망 때. 왜? 소수리망은 내실 다진 왕이었잖아. 그래서 신라에서는요, 이렇게 내실을 다졌지만 뭐 아직 그 학교를 만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신문왕 때야 드디어 통일하고 나서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 이름이 국학이다. 나라의 학교라는 뜻이죠. 나라의 학교.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조를 지급했다. 이게 바로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의 권한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족들이 나라로부터 토지도 받고요, 노비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받으면 그 토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개인 노비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관료조는 뭐냐면요, 노비, 사람을 부릴 수는 없고요, 그 토지만 내 땅이야. 그 토지 나오는 생산물만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걸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조권만 가져가는 게 조를 수차한 권리죠. 세금 거둘 권리야. 관리들이 옛날에 세금을 걸었단 말이죠. 각 자기 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권만 갖고 있는 게 관료전이고요, 수조권 플러스 노비까지, 노동력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게 노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게 귀족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당연히 노급이 좋죠. 땅도 받고 노비도 받는 건데 이건 땅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게 되고 관료존을 지급하게 되면서 원래 노급만 받았었거든요. 관료존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관료존만 지급하게 되니까 왕권은 세지면서 귀족력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모든 노비는 다 왕거야 이제는. 일반 귀족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누구다? 신문왕이다. 굉장히 중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왕권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라 중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10중 8구 신문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성덕왕, 경덕왕, 희공왕. 당연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면 외워야겠지만 지금은 신문왕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왕들은 어떡하냐? 아, 신라 중대 왕들이다 이 사람들 다. 요것만 가져갈게요. 무예랑 문무왕은 외울 것도 없고요.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희공왕. 언제왕? 신라 중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 희공왕 때 각종 난이 발생하면서 희공왕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딱 중대가 끝나고 이제 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력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왕을 볼게요. 선덕왕, 원석왕, 헌덕왕, 흥덕왕, 진성여왕, 경혜왕,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경순왕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선덕왕, 원석왕, 헌덕왕은 이제 보지 마시고요. 이제 보면 딱 흥덕왕, 진성여왕. 사실상 한 명만 보라면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이 완전히 하대 끝판왕 왕입니다. 별명이 노는 여자예요, 노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놀기 위해서 뭐 각종 지역에서 색을 많이 걸린다든가 맨날 뭐 큰 건물 같은 거 건축해가지고 뭐 백성을 부려먹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막 원종 애노의 난, 견훤의 난, 적고족의 난 각종 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때부터 신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후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 삼국시대에 있었던 왕들이 바로 이때 왕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때 이제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신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흥덕왕 때는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우리 바다의 왕자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다의 왕자면 혹시 박명수가 떠오르시나요? 박명수? 네, 농담입니다. 바다의 왕자면 보통 장보고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 노래도 있잖아요. 이 장보고가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 신라 하대 시절에는요. 그 해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장군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죠. 이 장보고가 바로 흥덕왕한테 허락받고 이 청에 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부대를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덕왕이 장보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도 언제 사람이다? 신라 중대다 하대다? 하대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라 언제다? 하대다. 왕은 흥덕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끝판왕 노는 여자는 진성여왕이다. 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이었고요. 자, 뭐 어렵지 않지 않나요? 중대 때 왕권이 강하고 귀족이 약했다. 신라 하대 때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력이 강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백성들 힘드니까 각종 난이 일어나고. 이게 왕권이 강하니까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귀족들이 힘 빼는 거야,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신라 중대랑 하대랑 봤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통일신라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발해죠. 자, 이제 발해는 신라랑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였고요. 통일신라랑 보겠습니다. 발해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당나라 고구려가 당나라에서 땅을 뺏겼잖아요. 당나라 밑에서 핍박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고구려를 세우자라고 해서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이때 발해는 좀 특이한 게요. 기존에 이 발해를 만든 사람들은 고구려 유임이라고 그리고 말갈족도 그때 당나라 밑에서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연합해가지고 발해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배층은 보통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했고 그리고 실제 백성들은요 말갈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고구려 유민보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조영이 처음에 발해를 건국했고요. 요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이름이 대무예인데 무왕만 알면 되죠. 무왕은 딱 어떤 느낌 나나요? 그 다음 왕이 문왕이거든요. 어떤 느낌 나요? 무왕과 문왕 차이점이? 딱 이름에서 딱 스멜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무왕은 뭐야? 싸우는 왕입니다. 싸우는 왕. 당나라한테 대적해요.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장문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와,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만주를 막 영토를 막 넓혀가요. 막 싸우면서 막 무왕이잖아. 무왕. 여기는 문왕입니다. 어때? 좀 문하고 유하잖아요. 여기 당나라 친선관계 맺고 중앙 시스템을 완비합니다. 삼성 육부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우리 대통령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장관이 있어서 각 부처 장관 밑에 무슨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 시스템.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우리 문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내부 결속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발해 최고의 서울대학교인 주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를 만든 사람이 선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왕 하면요 보통 시험 문제에 해동성국을 지칭했던 시대의 왕은 선왕이다. 이런 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선왕이 해동성국이었대. 왜? 영토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제도를 완비하게 되죠. 왜? 영토가 진짜 넓으니까. 영토를 넓은 걸 완비했으니까. 신라 시대 때는 구주 오소경을 누가 설치해요? 지방제도를. 신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 문무왕이 통일하고 나서 딱 영토를 딱 끝마쳤으니까. 여기도 선왕 때 돼서 영토가 딱 끝마치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딱 그 거기까지 크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딱 선왕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왕 때가 해동성국이었다. 가장 나라가 아주 번성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대인선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어디?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발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무왕, 문왕 맨날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왜 무왕 누구야? 이름 냄새 스멜에 올라오잖아. 막 싸우고 막 무는 뭐야? 아주 공부하고 막 체제 갖추고 삼성정부 체제 갖추고 주자가 막 설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통일신라랑 발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요 정도만 보더라도 진짜 심화과정 때 수업 듣기 매우 수월할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